동료 가수가 직접 전하는 황영웅의 인간적인 면모. 무대 뒤에서 먼저 인사하던 사람. 사람들은 보통 무대 위에 서 있는 황영웅을 기억합니다. 강한 조명 아래 마이크를 쥐고 노래를 시작하던 그 순간 말입니다. 하지만 동료 가수들이 기억하는 그는 조금 다른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아직 조명이 켜지기 전, 아직 이름이 불리기 전, 그는 늘 무대 뒤에서 먼저 고개를 숙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짧고 조용한 인사였지만 그 인사는 늘 그가 먼저였습니다. 선배든, 동기든, 갓 데뷔한 후배든 누가 먼저 다가가길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항상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료 가수 한 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인상 깊었어요. 유명해질수록 보통은 달라지거든요. 하지만 황영웅은 반대로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기 시작할수록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인사하던 사람. 리허설이 끝난 뒤에도 그는 바로 대기실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스태프들이 장비를 정리하고 무대를 정돈하는 동안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이름을 불러가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그 말을 형식적인 인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말합니다. 형식이면 그렇게 매번 할 수 없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지나칠 수도 있었던 순간들. 그는 늘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직전 긴장된 공기가 흐를 때도 황영웅은 자기 컨디션 이야기보다 오늘 음향 괜찮으세요? 아까 너무 춥지 않으셨어요? 이런 말을 먼저 건넸다고 합니다. 자신보다 주변을 먼저 살피던 태도. 그건 누가 시켜서도 카메라가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카메라가 꺼진 순간에도 그 모습은 같았다고 동료들은 기억합니다. 어떤 후배 가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제가 너무 긴장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황영웅이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첫 무대죠? 잘할 거예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길지 않은 말, 특별한 조언도 아니었지만 그 후배는 그 장면을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아니라 그 태도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무대 위의 모습은 연습으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무대 뒤의 태도는 그 사람의 본 모습에 가깝습니다. 동료들이 기억하는 황영웅은 늘 그 무대 뒤에서 조용히 먼저 고개를 숙이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배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를 떠올릴 때 노래보다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박수 소리보다 인사 소리였다고 동료들은 말합니다. 무대는 잠시 빛나고 사라지지만 사람의 태도는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황영웅은 그 무대 뒤에서 이미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였던 사람. 어떤 사람은 말로 위로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말보다 먼저 행동으로 다가옵니다. 동료들이 기억하는 황영웅은 늘 그 두 번째 쪽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표정이 좋지 않으면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이런 말보다 그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물 한 병을 건네주거나 의자를 살짝 당겨주었습니다. 그 행동에는 설명도 의도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필요해 보이는 걸 먼저 해주었을 뿐입니다. 대기실 한쪽 말없이 휴대폰만 보고 있던 후배. 다들 바쁘게 움직이던 그 공간에서 황영웅은 그 후배 옆에 조용히 앉았다고 합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인사도 위로도 조언도 그저 같은 공간에 같은 속도로 함께 있었을 뿐입니다. 후배 가수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상하게 그 시간이 지나니까 긴장이 좀 풀렸어요. 그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동료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괜히 말 얹었다가 상대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연예계에서는 위로도 경쟁이 됩니다. 누가 더 좋은 말을 했는지, 누가 더 현명한 조언을 했는지,
하지만 황영웅은 그 경쟁에 서지 않았습니다. 말을 줄이고 존재를 남기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눈에 띄지 않았지만 오래 남았습니다. 한 동료 가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끔은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위로하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가 필요하잖아요. 황영웅은 그 분위기를 만들 줄 알던 사람이었다고. 그 공간이, 그 침묵이 사람을 살린 적이 있었다고. 촬영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 실수를 하면 그는 먼저 웃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질 틈을 그 웃음 하나로 가볍게 넘기곤 했습니다. 책임을 묻기보다 사람을 먼저 살피던 태도. 그건 계산된 친절이 아니라 몸에 밴 습관처럼 보였다고 동료들은 말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기에 그의 행동은 더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있으면 마음이 덜 급해지는 사람. 그 표현은 어쩌면 가장 정확한 설명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말로 위로받는 것보다 아무 말 없이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리고 황영웅은 그런 방식으로 사람 곁에 남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이야기보다 남의 이야기를 듣던 시간. 사람들은 종종 가까워지기 위해 자기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하지만 동료들이 기억하는 황영웅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자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사석에서는 더 적었다고 합니다. 본인 얘기는요, 거의 안 했어요. 이 말은 여러 동료에게서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 대신 그는 늘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은 어때요? 괜찮으세요? 힘든 건 없어요. 짧은 질문이었지만 형식적인 말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말을 시작하면 그는 끊지 않았습니다. 자기 경험을 덧붙이지도 조언을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마주치며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 모습에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말을 멈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앞에 앉으면 자꾸 이야기를 하게 돼요. 동료 가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후배는 자신도 모르게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고 말았다고 합니다. 말을 다 하고 나서야 내가 왜 이 얘기를 했지 싶었다고. 그런데도 후회는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황영웅은 그 이야기를 가볍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만났을 때도 그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도 농담으로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와 똑같이 인사했고 평소와 똑같이 대했습니다. 그 태도가 오히려 더 큰 신뢰가 되었다고 동료는 말합니다. 연예계에서는 말이 빠르게 퍼집니다. 조금의 이야기만 있어도 의도와 다르게 부풀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말을 아끼게 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황영웅은 말을 꺼내도 괜찮은 사람으로 기억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동료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판단하지 않았어요. 맞다, 틀리다 말하지 않았고 누구 편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사람 편이었을 뿐이라고. 어떤 동료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담을 해준다는 느낌이 아니라 내 말을 그대로 맡길 수 있는 느낌. 그 말은 아마도 가장 큰 신뢰의 표현일 겁니다.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을 쉽게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황영웅은 말하지 않음으로써 사람들 마음속에 더 깊이 남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공 앞에서도 변하지 않았던 태도. 사람은 조금만 주목을 받기 시작해도 말투가 달라집니다. 걸음이 빨라지고 시선이 위로 향하고 주변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조금씩 변합니다. 하지만 동료들이 기억하는 황영웅은 그 변화가 거의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무대에서 박수를 받던 날에도 그는 먼저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먼저 들어가세요. 짧은 말이었지만 위치가 바뀌어도 사람을 대하는 기준은 같았다고 합니다. 대기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인공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스태프가 다가오면
몸을 먼저 일으켰고 후배가 긴장한 얼굴로 서 있으면 먼저 말을 걸어 분위기를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 행동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늘 그래왔기 때문에 더 인상 깊었다고 한 동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된 순간에도 중심에 서려고 하지 않았어요. 성공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고 과시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자리에 온 이유를 잊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사람의 진짜 모습은 잘 될 때 드러난다고 합니다. 황영웅은 잘 되는 순간에도 사람을 먼저 보던 사람으로 동료들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무너졌을 때 드러난 책임감. 사람은 잘 될 때보다 무너졌을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황영웅의 이름이 조심스럽게 언급되던 그 시기, 주변 공기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은 말합니다. 그는 피하지 않았다고, 침묵으로 도망치지도, 남의 탓으로 돌리지도 않았다고, 오히려 사람을 먼저 마주하려 했다고 합니다. 연락을 끊는 대신 연락을 남겼고, 변명을 늘어놓는 대신 짧게 말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았지만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분명했다고. 한 동료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사람이 자기 자리보다 사람을 더 무겁게 여기는구나. 자존심을 지키는 대신 관계를 지키려 했던 선택. 물론 그 선택이 쉬웠을 리는 없었습니다. 무대에서 멀어지는 시간, 말 한마디가 오해가 되는 순간들. 그럼에도 그는 뒤에서라도 자기가 해야 할 몫을 하려 했다고 합니다. 성공은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사람을 오래 남게 합니다. 동료들이 기억하는 황영웅은 무너진 자리에서도 사람으로 남으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침묵의 시간, 그가 선택한 태도. 침묵은 도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침묵이 회피는 아닙니다. 황영웅의 이름이 쉽게 불리지 않던 시간, 그는 말을 아꼈습니다. 동료들은 말합니다. 그 침묵은 사라짐이 아니라 버팀이었다고. 무대 대신 연습실을 지켰고 카메라 대신 사람을 마주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말보다 스스로에게 필요한 시간을 선택했다고. 그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을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받으려 애쓰기보다 다시 설 준비를 했습니다. 한 동료의 말입니다. 변명 한마디 없이 그냥 연습만 했어요. 말 대신 노래를 준비하더군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고. 하지만 그에게 그 침묵은 벌이 아니라 책임의 방식이었습니다. 쉽게 꺼내는 해명보다 시간이 지나도 남을 태도를 택한 사람. 그 침묵은 비어 있었던 게 아니라 꽉 차 있었습니다. 말은 순간을 설득할 수 있지만 태도는 시간을 설득합니다. 황영웅이 선택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남는 태도였습니다. 다시 무대 앞에 서기까지. 무대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용기입니다. 황영웅에게 무대는 돌아갈 곳이 아니라 다시 마주해야 할 자리였습니다. 조명이 켜지기 전 그는 객석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환호를 상상하지도 않았고 박수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준비한 것은 단 하나,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동료들은 기억합니다. 그날 평소보다 말을 더 줄였어요. 대신 호흡을 길게 가져가더군요. 무대에 오르기 직전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도 설명도 아닌 다짐에 가까운 인사였습니다. 노래는 많은 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태도는 충분히 말하고도 남았습니다. 누군가는 박수를 보냈고 누군가는 침묵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는 그 모든 반응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무대를 내려오며 그가 했다는 말은 아주 짧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사람은 실수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태도로 기억됩니다. 황영웅이 보여준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선 무대는 과거를 지우는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를 증명하는 자리였습니다.